안녕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4차 전도여행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차 전도여행 우리 함께 보면서 또 우리 그 지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차 전도여행은 가이사랴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이루는 그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 먼저 가이사랴에서 우리 지난번에 3차 전도여행 끝날 때 가이사 상수하는 부분들까지 보았어요. 재미난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가이사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가이사에서 가이사에게 상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무라와 그레데 섬, 또 그래서 난파가 되고 멜리데 섬, 그리고 나서 수라구사, 보디올, 이게 보디올부터 시작해서는 육로예요. 육로고, 여기 가이사랴부터는 다 해로입니다. 해로. 여기 섬도 들리고 항구도 들리고 하면서 쭉 오게 됐는데, 그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 번씩 적어봤고요. 그 부분들 한번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받았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 두로를 들렸는데, 이제는 4차 전도여행 때 이 시돈을 들려요. 이 4차라고 주로 안 하죠. 사람들은 그냥 로마 호송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 호송도 이 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방하는 일들, 시돈과 같은 데는 당연히 신방을 하는 거죠.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를 들려고, 이 무라도 복음의 씨를 뿌려갖고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이 목회자가 이곳에 나올 정도로 어제 기독교 마을이 되었고요. 무라라고 하는 지역들을 들렸다가 이제 간 곳이 어디로 하냐, 니도 근처를 들려서 미양이라는 것을 들립니다. 미양을 들리고, 미양에서 원래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멜리데 섬으로 가는 길까지는 유라굴로호를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호를 만나갖고 결국 여기에서 도착을 한 다음에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 죽지 않고 수라구사를 거치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항구를 거치고 보디올 항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 쪽으로 가서 옥중서신을 쓰는 데까지가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4차 전도여행 가는 길에 호송인가 전도여행인가 제가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는 길에 신방도 베니게 있는 시돈도 하고 또 무라도 하고 하면서 가는 이 와중에 우리가 그레데 섬 같은 데 가서는 나중에는 디도를 또 여기다 파송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전도를 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당연히 옥중서신 쓰는 것까지는 다 보면은 옥중서 쓰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전도여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여기 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들리는데, 여기에 이제 무라시라고 하는 곳이 들려요. 이 뒤에 있는 무라라는 곳이 들렸는데, 왜 무라에 들렸느냐? 배를 바꿔 타려고 하는 거예요. 배를 바꿔 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래 배는 어디로 갔냐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여기 가이사랴부터 이곳에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로마인데 이곳을 탄 거는 중간에 갈아타려고 한 거죠. 중간에 무라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도 이렇게 해갖고 이쪽을 들립니다. 원래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들렸느냐? 아마 분명히 겨울이 되고 가까이 오면요,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부는데 이쪽에서 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역풍이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풍을 비껴갖고 이렇게 주로 이곳저곳 들렸다가 가는 그런 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배들은 주로 곡물 수송선이에요. 이 애굽에서 특별히 이쪽 애굽에 있는 삼각지에서 정말 많은 곡물이 나기 때문에 로마의 곡물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갖고 무라를 들리고 무라에서 이제 미양까지 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시돈을 들렸다 그랬잖아요. 시돈의 친구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은 분명히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예전에는 페니키아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방 지역이었지만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도 퍼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곳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로 이것저것 세워지게 되면서 기독교 문화들이, 기독교 신앙들이 그곳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이 대접을 받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접을 받는 그 행위들이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는 것처럼 지금 피신에 가는,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호송해 가는 거지만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라 항구라고 하는 곳에 들렸는데 이것도 루기아에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위에 앞에서 보면은 여기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다라가 이제 3차 전도여행할 때 들렸던 지역이고요. 이 4차로 이제 무라를 들리기는 똑같은 이제 지역들입니다. 무라라고 하는 것과 이곳에 들리겠는데 밤빌리아 바로 옆이죠. 여기를 들리게 돼갖고 여기에서 배를 바꿔 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아시아 쪽에 가는 배였다면 이번에는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수선선을 만나갖고 여기 사람들도 같이 태우니까요. 거기서 타고 가게 됩니다. 지금 무라에 가면은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 요 옆에가 원형 경기장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이런 무덤군들이,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계속적으로 죽으니까요. 무덤군들을 무슨 궁전처럼, 그러니까 바위 궁전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무덤들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여기 그 무라시에서 그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수고했던 사람인데, 워낙 이분이 그 어린아이들과 선원들에게 대접을 잘해줬다 그래요. 잘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이 니콜라스인데,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후대에는 산타클로스가 된 거죠.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이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산타클로스가 돼갖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그 크리스마스의 인물이 되었는데, 원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목회자였습니다. 니콜라스라는 목회자로서 정말 어린이를 사랑했던 목회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간 그 지역에서 목회한 사람이 유명해져 갖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무라시를 들려고 배를 바꿔 탔어요. 바꿔 타고서 가려고 하면 원래 정상이라면 이쪽 아시아 쪽을 들려갖고 아가야 쪽 고린도를 들려갖고 이쪽으로 가면 딱 좋죠. 그런데 이제 곡물수송선이니까 여기서 바꿔 타지 않고 바로 이 고린도 쪽에서 또 배를 바꿔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직접 가는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걸 통해 갖고 바로 곡물수송선으로 고린도 쪽을 들리지 않고 바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이쪽으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간 의미도 있을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편서풍이 계속 부니까 겨울이 되면서 바람이 더 세집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살몬의 갑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 이런 섬들을 이용해 갖고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레데 섬이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가 돼 갖고 이쪽까지 와져 갖고 미안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는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바로 대속제일이 되는데, 대속제일이 우리나라로 시간하면 음력 8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10월 가까이 되는 뭐 9월,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제 바람이 바뀌어 좀 더 세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러면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베닉스가 좀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쪽을 이동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도착했던 이 지역, 미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미양이라는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섬. 우리 그레데 섬은 구약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레테라고 하는 섬이고,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는 미노아 문명이 일어나게 돼요. 미노아 문명이 일어났다가 한 14세기경에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 아마 이 근처에 있던 산토리니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지역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크레테 섬에서 미노아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아주 이제 함대를 갖고 있어서 빠르고 아주 강력한 함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함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뭐 헬라 지역들,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를 점령을 해갖고 여기에서 물건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들이 힘이 세지니까 약탈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오고, 뭐 그 한 예로서 이제 조금 이따 보는 이런 예가 있었죠. 이들이 섬기는 신이 여기 있는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데, 타우루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소라고 하는 뜻인데, 미노아 문명의 미노아의 미노타우루스, 그러니까 미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왕이었죠.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 후손들에 이어서 이 왕국이 이제 발전된 것인데요. 그 당시 있었던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이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궁전들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좀 복원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인데, 이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는 신을 섬기고 머리에 이렇게 소가 돼 있고 밑에는 사람인 손을 섬겼는데 테세우스라고는 아테네의 영웅이 이제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 미노타우스를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죽이게 된 이유 중에 방금 말했던 여기에 있는 산토리니아 섬에서 아마 폭발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난 것 같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함대가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흙으로 덮여 있어요. 나중에 보면 흙으로 다 덮여 있어 갖고 그들의 문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약한 틈을 타갖고 이제는 본토에서 그리스 본토에서 이쪽으로 와갖고 이들을 무너뜨리면서 미노아 문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한 BC 14세기로 보는